휴대폰이 당신의 생각을 읽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단어가 휴대폰 속 광고로 떴다면 당신의 생각은 이미 읽히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실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드워드 스노우든은 미국 중앙정보국과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일했던 미국의 컴퓨터 기술자입니다. 그의 충격적인 양심 선언과 고백을 함께 보시죠. 당신은 현재 감시 시스템의 실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2013년 당신의 폭로 이후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모바일 우선 시대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2013년 당시에도 휴대폰은 이미 중요한 감시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유선 전화보다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었어요. 불행히도 애플이든 안드로이드든 스마트폰은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에 매우 부족한 기기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지하철이나 도로에서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 옆에 스마트폰이 있죠? 화면이 꺼져 있어도 전원은 켜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면 갑자기 화면이 켜지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 당신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왜 오직 당신의 폰만 울릴까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 왜 정확히 그 사람의 폰만 울릴까요? 그건 스마트폰이 항상 근처의 기지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꺼져 있어도 스마트폰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라고 무선 전파로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는 이어서 그 충격적인 발언에 근거가 되는 기술적 배경을 풀어놓습니다. 내용은 곧 스마트폰과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IMEI와 IMSI라는 두 가지 식별 정보가 존재합니다. 이메일, 기기 고유번호, 어떤 심을 쓰든 변하지 않아요. 임시, 심카드 고유번호, 전화번호와 연결되는 권한이에요. 기지국은 이 신호를 듣고 어느 기기와 연결되었는지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영구 보존될 수 있고 기기와 전화번호 그리고 결제 정보를 통해 당신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움직임은 곧 당신이라는 인간의 움직임이에요. 어디 사는지, 어디 출근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까지요. 에드워드 스너든은 스마트폰 시대의 감시 실태를 폭로하였습니다. 이어 스너든은 앱 위치 추적, 와이파이, 그리고 해킹 가능성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예 스마트폰 앱들이 어떻게 더 자주 네트워크와 통신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자 메시지 알림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이메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떻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띄워주는 걸까요? 그건 당신의 스마트폰이 GPS, 와이파이, 블루투스 신호 등을 통해 계속해서 위치 정보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은 단지 어디에 있는지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떤 WAFI 신호들이 잡히는지도 감지하고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GPS를 꺼놨더라도 스마트폰은 여전히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는 저의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고 윗집 와이파이 3개도 잡히니까 여긴 조 집이구나. 왜냐하면 세상 모든 와이파이 공유기에도 고유 식별번호 맥주소 등 다 있고 GOGL이 스트리트뷰 차량들은 길을 돌며 주변 와이파이 신호를 수집하고 지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GPS를 꺼놔도 와이파이만 켜져 있어도 위치는 추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트폰은 사용자 몰래 끊임없이 통신하고 있고 그게 무엇과 연결되는지 어떤 정보가 새는지 일반인은 알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당신이 스마트폰을 껐다고 생각해도 진짜 꺼졌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배터리를 뺄 수 있는 폰, 피처폰이 있었기에 완전히 전원을 차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일체형이라서 완전한 종류가 어려워졌습니다. 해커들은 심지어 폰을 꺼진 것처럼 보이게 속이고 실제로는 마이크와 센서를 켜놓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스노든은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수준의 고급 해킹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대규모 감시 행위입니다. 즉, 진짜 위협은 고급 해커가 아니라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이 자동으로 수집하는 대량 데이터 추적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스노든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스마트폰 사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그 기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당신의 스마트폰은 어떤 서버와 연결 중인지, 어떤 앱이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통신하고 있는지 사용자가 알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날씨 앱을 한번 확인한 뒤 껐지만 그 앱은 이후에도 계속 데이터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차단하는 기능은 OS 차원에서 막혀 있어요. 스노든은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당신의 폰 중앙에 내 얼굴이 있고 거기서 뻗어나가는 선들이 지금 연결 중인 앱과 서버라고 해보죠.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탭해서 연결을 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런 스파이 기능 끄기 버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글이나 애플 모두 사용자에게 이 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보안 위험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용자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노든은 여기서 법적 허점, 즉 3자 원칙을 설명합니다. 정부는 수십 년 전 한 사건을 근거로 개인 데이터라도 기업 서버에 저장된 이상 그건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례: 스미스비, 메릴랜드 1979 한 남성이 여성에게 괴전화를 하며 경찰은 그 남자의 전화 기록을 영장 없이 통신사에서 받아오면 법원은 그 기록은 통신사의 것이므로 당사자가 영장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 이 판례 하나를 근거로 정부는 모든 국민의 데이터도 영장 없이 수집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스노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단지 친구와 대화하거나 이메일을 만들거나 길을 찾으려 한 것뿐인데 600페이지짜리 용약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당신의 인생 기록이 영원히 수집되는 것에 동의한 셈이 됩니다. 그것도 당신이 동의했다기보다는 그렇게 간주된 것일 뿐이죠. 스노든은 마지막으로 핵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닙니다. 사람을 조작하고 유도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가 말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된 생각, 데이터를 수집한다, 광고 타겟이다, 우리가 동의했다. 진짜 본질, 사람을 조작하기 위해 수집한다, 행동과 감정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동의했다고 간주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 스마트폰도 우리가 샀지만 기기의 진짜 주인은 이제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직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는 여전히 모른 척하거나 이해 못한 척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안전하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